안녕하세요. 한국사 특강 쇼터입니다. 오늘 다룰 주제는요. 인물은 공민왕입니다. 공민왕. 근데 이 왕이 좀 특이한 것 같아요. 그래서 준비를 했는데요. 그래서 역사라고 하면 떠오르는 게 일단 왕이 나오고 그다음에 재상, 장군이 등장하는 영웅들의 대서사국이 떠오르시죠. 근데 역사를 큰 줄기의 역사들을 알아가는 것도 중요한데 근데 항상 든 생각이 역사도 결국 인간이 써내려가는 그냥 그죠? 각본 없는 드라마죠. 그래서 인간이 어떤 존재입니까? 그냥 그죠? 아무리 왕이라고 해도 울고 웃으면서 하루하루 그냥 살아가는 감정적인 동물이죠. 오늘 주제는 이제 어떻게 해서 사랑, 사랑을 테마를 잡아서 역사 속의 한 인간의 스토리 공민왕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정말 수험에 지친 여러분들께 단비 같은 사랑 감정 한번 느껴보실 수 있죠. 바로 공민왕이 그런 잠깐의 즐거움을 선사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먼저 공민왕 집권기의 정세인데요. 오늘의 주인공이 바로 고려 31대 왕 공민왕입니다. 당시 배경은요. 다른 나라에 딱 지배를 받은 적이 있죠. 2번 있습니다. 가깝게는 일제 식민지, 일본의 나라를 뺏겼죠. 멀게는 고려시대 때 몽골, 즉 원나라에 지배당했던 원간석기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13기 시대부터 14세기까지 한 80년간 고려는요 원나라의 지배를 받습니다. 당시 그 몽골은 역사상 2번째로 넓은 영토를 차지했던 제국이었죠. 당시 100만의 인구로 무려 2억 명이 넘는 인구를 다스렸는데요. 몽골이 이렇게 넓은 영토를 통제하기 위해서 다른 나라를 지배했던 방식이 바로 부마국 형식이죠. 부마국. 네, 부마국으로 삼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마국. 그래서 부마의 뜻은 사위를 뜻하는 거죠. 사위. 그래서 원나라의 공주를 정복한 나라의 왕에게 시집을 보내서 사위로 삼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지배당하는 나라의 왕은 원나라 황실의 사위가 되죠. 그러면 보통 우리나라 왕 이름을 보면 뒤에 세조나 세종, 뭐 조나 종이 붙잖아요. 이는 왕의 치적을 가리켜 기르기 위해 붙여주는 건데 원나라의 지배를 받았던 시기의 왕들은 그냥 왕으로 불렸습니다. 공민왕. 게다가 더 굴욕적이게는 앞에는 원나라에 충성한다는 의미로 충을 붙인 거죠. 충. 그래서 이런 왕으로는 대표적으로 뭐가 있죠? 충렬왕, 충선왕, 충수광, 충해왕, 충모광, 충정왕 등이 있습니다. 이런 왕이 많다는 것은 그만큼 원나라의 지배 기간이 길었다는 걸 뜻하죠. 그래서 공민왕의 반원 정체입니다. 반원 정체. 공민왕도요.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그 고려가 원나라의 지배를 받던 시기의 왕이었지만 당시 원나라의 힘이 약해지고 그 한족의 명나라가 강해지는 분위기를 타고 국가의 자주성을 키워가며 그 몽골의 색깔을 씻어주는 데 주력했죠. 몽골의 색깔을 씻어내려는 데 주력을 했습니다. 우선 대표적으로 행정 조직을 개편해서 왕의 권한을 강화했죠. 이전까지의 왕은 그 허수아비였습니다. 허수아비. 그래서 정방이라는 곳에서 그 힘 있는 권문세족들이 자기 마음대로 나라를 주무리고 있었죠. 정방이라는 것은 고려 후기 인사 행정을 취급하는 기관입니다. 권문세족이라는 것은 그 무신정변 이후에 원나라를 등에 업고 권세를 누렸던 고려 후기 지배 세력이죠. 주로 높은 관직을 차지했고요. 불법적으로 대토지를 소유하는 등 그렇습니다. 그래서 고려 후기 과거 시험을 통해 중앙으로 진출한 신진사대부에서 권력에서 물러나기로 했죠. 어쨌든 공민왕은요 기본적으로 정방을 없애고 그죠?
토지와 노비 문제 해결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부패한 관리들을 투옥하는 등 강도 높은 개혁 정치를 펼친 거죠. 특히 고려에는요, 자기 집안의 딸, 기황후라고 하죠. 그 드라마에도 있었죠. 자기 집안의 딸이 원나라 황제의 황후가 되자 하늘 높은 줄 모르고 횡포를 부리던 기씨일족이라는 친원 세력이 있었습니다. 친원 세력. 공민왕은요, 왕이 오르자 이 기씨일족을 제거해버립니다. 여기서 그치지 않고 그 쌍성 총관부, 그죠? 쌍성 총관부를 쳐서 폐지하는 등 원나라가 지배하고 있었던 빼앗긴 영토를 회복합니다. 그러니까 쌍성 총관부는요, 고려 후기 원나라가 그 화주 이북을 차지하고 설치했던 통치 기구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이 정도만 들어도 그 원나라가 지배하고 그 공민왕의 업적이 참 대단한 것 같지 않습니까? 예, 영토도 회복했는데. 그래서 고려 후기는 물론이고 고려 전체를 보아도 태조 왕건과 함께 가장 중요한 왕으로 평가받는 왕이 바로 공민왕이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훌륭한 공민왕 역사책에는 어떻게 쓰여져 있는지 궁금하죠. 우리가 공민왕 이야기를 접할 수 있는 기록이 대부분 조선시대에 쓰인 책인데요. 그 책들을 보면 필요 이상으로 공민왕을 폄하하는 내용이 많습니다. 비단 공민왕만 그런 것은 아니고요. 고려라는 나라 자체를 부정적으로 보는 시각이 많아요. 아시다시피 조선은요, 고려를 무너뜨리고 세워진 나라잖아요. 만약 고려가 괜찮은 나라였고 역사적으로 그 괜찮은 나라였다고 역사적으로 평가를 받으면 조선은 이 훌륭한 나라를 멸망시키고 등장한 그 쿠데타 세력 이상 이하도 아닌 셈이 되니까요. 결국 그 조선 건국의 정당성을 세우는 과정에서 고려는 필연적으로 문제가 많은 나라가 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이는 신라 그 사관을 계승해서 삼국사기를 쓴 김부식이 고구려나 백제를 그 폄하하여 기술한 것과 같은 맥락이라 할 수 있죠. 아무튼 조선이 그 고려를 부정적으로 묘사하려고 해도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고려의 왕이나 고려에 관계된 사건들에는 각각의 꼬리표가 붙었는데요. 그 공민왕이 부정적으로 서술되는 가장 대표적인 대목이 바로 뭡니까? 남색이었습니다. 남자의 적은 여자를 밝힌 여자. 딱 떠오르는 지금 누구 현 정치인이 있죠. 어쨌든 많은 분들 떠오르시면 저는 딱 한 명이 떠오르는데 그렇습니다. 바로 공민왕도 바로 남색을 했다는 거죠. 남색. 그러니까 동성애자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민왕이 이성애자가 아니라 남자를 좋아하는 동성애자였다는 거죠. 그래서 성리학으로 무장한 조선에서 공민왕을 엿보일 때 이보다 더 좋은 소재는 없었을 겁니다. 네. 그렇다면 공민왕은 처음부터 남색을 밝히는 사람이었을까요? 아마 노국공주라는 이름을 아는 사람이면 그렇지 않을 겁니다. 노국공주. 원간섭기의 고려는요, 그 왕자들을 원나라에 인지를 보내는 절차가 있었습니다. 그 공민왕 역시 12살에 몽골에 보내져서 왕이 될 때까지 원나라 황실에 살았습니다. 이때 원나라 황실 가문의 딸 노국공주와 정략 결혼을 했죠. 정략 결혼. 네. 자, 남이 시켜서 하는 결혼을 반기는 사람이 누가 있겠냐면은 그 다행스럽게도 공민왕은 노국공주가 무척 마음에 들었던 모양입니다. 어린 공민왕은요, 고려에 두고 온 어머니를 그리는 마음도 컸기에 노국공주를 아내처럼 사랑하면서 때로는 어머니처럼 의지하면서 원나라에서 하루하루 보냈다고 전해집니다. 이렇게 노국공주와 알콩달콩 러브스토리를 찍는 공민왕은요, 22살에 고려로 돌아와 고려의 왕이 됩니다.
그리고 앞서 말했던 대로 과감한 개혁 정치 펼치죠. 이때 노국공주는 어땠을까요? 노국공주는 언급한 대로 그 원나라 황실의 땅입니다. 공민왕이 원나라에 반하는 정책을 펴는 것을 못마땅하겠죠. 그렇지만 노국공주는 오히려 아버지의 나라에 등을 돌리고 지 아비 나라인 고려를 품었습니다. 그 공민왕에 반대하지 않고요.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자주적인 고려를 세우는데 큰 기여를 했다고 전해집니다. 자, 모든 관계 그렇지만 연애도 그렇지 않나요? 연애는 어떤가요? 매일매일 즐겁고 행복하고 좋은 모습을 본다고 해서 관계가 돈독해지진 않겠죠. 때로는 힘든 일도 겪고 같이 위기도 같이 동고동락할 때 서로에 대한 신뢰가 쌓이고 애정도 더 깊어진다고 하잖아요. 공민왕과 노국공주도 마찬가지입니다. 공민왕이 돌아왔을 때 고려는 엄청난 혼란 연속이었습니다. 밖에서는 남쪽의 왜구가, 북쪽에서는 홍건족이 침입해 들어왔거든요. 여담입니다만 그 홍건족이 쳐들어왔을 때 공민왕과 노국공주는 경상북도 안동까지 그 피난을 가야 했는데요. 그때 큰 개울을 건너면서 노국공주가 물에 젖지 않도록 온 동네 여자들이 나와서 개울물에 엎드린 후 그 등을 밟고 건너가게 했다고 합니다. 그게 지금도 남아있는 안동의 전통 풍속인 노다리 밟기라고 합니다. 노다리 밟기의 유래랍니다. 또한 고려 내부에서는요, 공민왕의 개혁에 반대하는 친원 세력들이 반란을 일으켜 공민왕은 죽을 위기를 몇 번이나 넘깁니다. 몇 번이나 넘겼습니다. 신하들은요, 공민왕을 죽이려고 할 때 노국공주는 왕을 밀실로 피신시킨 후에 문 앞을 지키면서 자신의 목숨을 걸고 끝까지 보호했다고 하니까 이런 여인을 어찌 사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진짜 목숨 던진 거죠. 네. 아무튼 이런 고난을 함께하며 몸을 사리지 않고 서로 보호하고 지낸 공민왕과 노국공주의 사랑은 단단해져 갔겠죠. 근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바로 노국공주에게 아이가 없었다. 네. 후사 문제죠. 왕실의 후사를 이을 자손이 꼭 필요했기 때문에 왕비가 임신을 못한다는 것은 국가적 큰일이었습니다. 자, 공민왕이 그러다가 왕이 된 14년 만에 마침내 왕비가 회임을 하게 됩니다. 회임. 여기서 잠깐 생각을 해보죠. 만약에 왕비가 공민왕과 잘 살면서 멋진 왕자를 낳아서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으면요, 공민왕과 노국공주의 사랑 이야기가 지금까지 전해졌을까요? 아닙니다. 아니죠. 유명한 이야기에는 꼭 그 비극적인 사연이 있기 마련입니다. 노국공주는요, 아이를 낳다가 그만 난산으로 인해 생명이 위독해지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이때 공민왕은요, 1급 죄인까지 사면해주면서 그 공주의 무탈을 기원합니다. 그러나 노국공주는 왕의 간절한 기도에도 불구하고 세상 떠납니다. 공민왕이 그토록 사랑했던 아내가 죽자 얼마나 슬펐는지 사흘 밤낮을 울었다고 합니다. 고려사를 보면요, 노국공주가 죽은 뒤로는 과도하게 슬퍼하여 의지를 상실하였다. 네. 라고 기록에 되어있을 정도입니다. 그 슬픔과 상실감이 상상이 가는데요. 자, 그리고 나서 노국공주가 죽습니다. 그리고 노국공주의 죽음 그 후에 그 이후죠. 어떻게 되죠? 공민왕은 당연히 달라지죠. 사랑하던 사람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남자는 살짝 미치겠죠. 그래서 노국공주의 초상화를 그려놓고 그 앞에서 밥을 먹으면서 그림과 대화를 한다거나 노국공주의 무덤 앞에서 잠이 드는 등 괴이한 행동들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술에 빠져 살며 나란히를 돌보지 않은 일이 많아집니다. 물론 이때도 아예 국사를 놓은 건 아니었고 신돈이라는 승려를 기용해서 자신이 추진하던 개혁 정치를 지속하려는 의지는 보였습니다. 하지만 내부에서 끊임없이 공민왕
공민왕에게 반대하는 세력이 일어났고 밖에서는 외적의 침략이 들어왔습니다. 결국 노국공주의 죽음으로 망연자실한 상태에 있던 공민왕은요 6년 후 신돈을 중심으로 한 개혁 정치마저 실패로 끝났고요. 완전히 바닥으로 추락합니다. 또 자신에게 여자는 노국공주뿐이라며 후궁들도 가까이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공민왕은 이후 그 자제위라는 기관을 설치해 잘생긴 남자들을 뽑아 자신의 시중을 들게 했는데요. 이게 갑자기 영화 이름 생각이 안 납니다. 그 조인성 나온 영화. 그렇죠. 그 송중기도 나오고요. 제목이 뭐죠? 그 주진모 나온 영화 그렇습니다. 이 과정에서 그 이들과 잠자리를 같이 하거나 이들에게 후궁과의 성관계를 강요하고 그 모습을 지켜보는 등 예전에 하지 않았던 행동들을 벌이게 합니다. 이게 후일 공민왕이 남색을 밝혔다고 공격받는 핵심적인 근거가 돼버리죠. 자제위와 후궁들을 간음시켜서 왕자를 얻을 생각도 있었던 공민왕이 이 같은 행각은요 결국 후궁, 익비죠. 후궁을 임신시키게 됩니다. 이후 공민왕은요 이와 연루된 무사들을 없애 입을 막고자 했으나 도리어 이를 눈치챈 그 최만생, 홍윤 등 자제의 무사들의 공격으로 매우 처참하게 암살당하고 맙니다. 고려사에서 괄목할 만한 업적을 내고도 이렇게 비참한 최후를 맞이한 왕이 바로 공민왕이었습니다. 이 모든 게 결국 노국공주를 잃은 슬픔 때문이었다고 하면 좀 과장된 해석일까요? 공민왕이 노국공주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알려주는 증거는 곳곳에 남아 있습니다. 고려시대의 무덤은 그 통일신라 시대의 양식을 계승했는데요. 오늘날 무덤하고 비슷합니다. 그 중간에 그 봉분이 쏟아 있고요. 둘레에 돌을 쌓아 자리를 잡는 방식이죠. 고려시대를 통틀어 유일하게 쌍릉으로 만들어진 왕릉이 바로 공민왕의 무덤입니다. 지금도 개성에는 공민왕의 무덤이 남아있는데요. 무덤 두 개가 나란히 있습니다. 공민왕 옆은 누구의 무덤일까요? 두말할 필요도 없이 바로 노국공주의 무덤입니다. 이 무덤을 공민왕은요 7년에 걸쳐 자신이 직접 설계해 만들었다고 합니다. 무덤과 무덤 사이에는 서로 연결되는 통로까지 따로 나 있었다고 하네요. 죽어서 영원이라도 교감하고 싶은 공민왕의 마음이 담겨져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어쨌든요, 그 공민왕을 깎아내리는 많은 문헌 속에서 말년에 그가 술과 색에 빠졌다는 점, 특히 남색을 즐긴 점이 언급되어 있지만 그 배경에는 노국공주를 향한 슬픔이 있었습니다. 너무도 아내를 사랑한 나머지 미쳐버린 남자. 그의 애절한 사랑 이야기는 고려를 삐딱하게 바라보던 조선 사람들마저도 감동시키게 됩니다. 고려를 다룬 많은 역사책 속에 공민왕에 대한 부정적인 이야기뿐만 아니라 노국공주와의 애절한 사랑 이야기가 담겨 있고요. 더 놀랍게도 역대 조선 왕들의 신주를 모셔놓은 사당인 종묘에 생뚱맞게 공민왕 신당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상한 일입니다. 조선의 왕들을 모신 자리에 고려의 왕이 끼어 있다는 거가 아주 이상하지 않나요? 네. 물론 그만큼 공민왕의 업적이 크다는 반증이 될 수도 있겠죠. 또 일설에 따르면요, 종묘를 지을 때 갑자기 바람이 불어와 공민왕 영정이 종묘 경내로 떨어져서 하늘의 뜻이라며 공민왕도 포함했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여기에 한 가지 사실을 덧붙이면 공민왕의 영정 옆에는 노국공주의 영정이 함께 그려져 있습니다. 파격적인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보통 영정은요, 당연히 왕, 그죠? 단독으로 그리기 마련인데 말이죠. 공민왕의 지고지순한 사랑이 준 감동이 아니었다면 결코 가능하지 않았던 일일 겁니다. 그래서 공민왕은요 왕으로서도 훌륭한 치적이 많고요, 예술적으로도
당대의 가장 뛰어난 화가이자 서예가로 명성을 떨쳤습니다. 저는 그의 이런 업적들도 훌륭하다고 생각하지만 다니 않고 그 죽음도 가로막지 못한 한 사람을 위한 사랑, 예. 거기에 더 마음에 울림이 있는 것 같습니다. 사랑이 한순간의 쾌락으로 목적이 아닌 다른 무언가를 위한 수단으로 전락했죠. 그런 오늘날의 공민왕의 이야기는요, 시공을 초월한 진정한 사랑의 의미, 의미는 무엇인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어떻게 느끼셨나요? 사랑, 네, 쉽지 않습니다. 정말 오늘날에 결혼을 하기 위해서 결혼을 하나의 성공 혹은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전락해버린 게 오늘날의 현실이죠. 물론 다 그 나라 당대 시대의 결혼 풍습이 다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진정한 사랑의 의미는, 그 본질은 결코 사라지지 않고 변함이 없는 것 같습니다. 최소한 공민왕의 그러한 노국공주에 대한 사랑, 저 정말 공민왕의 이 글을 읽으면서 공민왕에 대해서 좀 이 부분을 찾아보면서 어떻게 사랑을 해야 되나에 대해서 다시 한번 깨닫게 느끼게 되는 그런 소중한 시간이었는데요. 여러분들도 옆에 있는 여자친구가 있다면 혹은 아내분이 계시다면 오늘 한번 진정 어리게 바라봐주고 사랑한다고, 고맙다고 얘기하는 건 어떨까요? 이상 쇼터디였습니다. 감사합니다.